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그러니까 연구 논문부터 건강기사, 영양제 정보, 운동 가이드까지 아주 다양했는데요. 네, 자료들이 참 알찼습니다. 이걸 토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료들에서 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 몸 세포가 인슐린에 좀 둔감해지는 상태예요. 인슐린은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렇죠.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렇게 쏙쏙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항성이 생기면 이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죠.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못 쓰이게 되는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던데요. 혈당이 계속 높으니까 췌장은 인슐린을 더 쥐어짜내고 맞아요. 그게 바로 고인슐린 혈증 상태로 가는 거고요. 특히 복부 비만, 그중에서도 내장 지방 이게 문제라고 여러 자료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내장 지방에서 나오는 유리지방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아주 심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로 여러 연구에서 지목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되면 네, 혈당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나면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 인슐린의 세포가 잘 반응하는 상태,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당뇨병 전 단계,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신 자료들 보니까 고혈압, 고중성 지방, HDL 콜레스테롤은 낮고 이런 문제들이 다 엮인 대사증후군의 핵심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네. 인슐린 저항성은 정말 대사증후군 발생에 거의 중심축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요? 이건 좀 의외였어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호르몬 불균형이 심해져서요. 이게 여성분들 월경불순이나 난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전이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이고 또 비알코올성 지방관 위험도 높인다고 ALT 수치 상승과 연관지어서 설명된 자료도 있었죠. 이게요, 초기 증상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냥 피곤한 건지 뭔지. 그럼 어떤 신호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체크리스트 항목들 보내주신 게 있던데. 네, 그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허리둘레 느는 거. 남성 90cm, 여성 85cm 기준으로요. 그리고 식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졸린 거. 아, 밥 먹고 나서 엄청 졸린 거요? 네, 그리고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막 미친 듯이 당기는 거. 조절 안 되는 거예요. 또 피부 변화도 있어요. 목 뒤나 겨드랑이 같은 데가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흑색 가시세포증.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겹치면 인슐린 저항성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호마 IR 지수라는 걸 본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연구 자료에. 이건 어떤 건가요? 네. 호마 IR. 이건 공복 혈당이랑 공복 인슐린 수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정도를 추정하는 지표예요. 계산식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했는데 핵심은 이거죠. 수치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는 거군요. 네. 보통 결과값이 한 2.5 넘으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이 수치 하나만 딱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자료에서도 강조했듯이 의사랑 상담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른 요인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관리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식단 관련 자료가 정말 많았는데 핵심은 역시 탄수화물인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 설탕 든 음료수 이런 것들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대신 통곡물이나 살코기, 생선, 콩류, 그리고 채소, 식이섬유 많은 채소 중심으로 바꾸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자료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만 빼도 인슐린 민감성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적은 감량으로도 효과가 있네요. 네, 상당히 고무적이죠. 운동 가이드 자료들도 있었잖아요. 근육이 포도당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잘 유지하거나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하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보내주신 가이드라인처럼요. 일단 빨리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 주 15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더해서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력 운동도 주 2회 이상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유산소랑 근력. 네. 그리고 또 하나,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는 거.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 이것도 도움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아, 작은 습관도 중요하군요. 영양제 정보도 있었어요. 뭐 크롬, 알파리포산, 마그네슘, 비타민 D, 여주 추출물 이런 것들이 언급됐는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네. 이런 성분들이 이제 인슐린 작용을 좀 돕거나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크롬이나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고요. 네. 알파리포산은 항산화 효과랑 신경보호 효과 같은 게 연구되기도 했고, 비타민 D 부족하면 당뇨 위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고요. 바나바잎이나 여주 같은 식물 성분도 혈당 조절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들이 있죠. 근데 주의할 점도 딱 짚어주셨어요. 네. 특히 낙 드시는 분들. 당뇨약이랑 같이 먹을 때 문제될 수 있다고요? 네, 메트포르민 먹으면 비타민 B12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같이 먹으면 저혈당 위험도 있고.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걸로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계속 경고했듯이 반드시 의사나 약사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돼요. 생각지도 못한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돼요. 결국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물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식단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또 되돌릴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빨리 알아차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신다면 더 심각한 대사질환으로 가는 걸 막고 좀 더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 감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내용을 곱씹어볼 질문 하나 던져드릴게요. 혹시 평소에 식사하고 나서 단순히 배부르다, 졸리다 이걸 넘어서 내 몸의 에너지 수준이나 컨디션 변화를 얼마나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아주 미묘한 신호 속에 여러분의 인슐린 건강 상태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